안녕하세요. 김민정의 뉴스브리핑 김민정입니다. 지난해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파른 금리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와 오랜 수건인 제2국가산단 선정,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등의 낭보를 전하며 우리 대구 시민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안중곤 경제국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의 경제 관련 이슈와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국에서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이니까요. 우리 대구 시민들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우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또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 중소기업들의 마케팅이나 금융을 지원하는 일, 또 지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일, 또 스타트업 기업들을 또 발굴하고 육성하는 업무, 또 지역의 농수 축산물 지원하고 또 도시농업과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업무들이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아무래도 우리 시민 생활과 좀 밀접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휴무를 해야 한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에 휴무를 하되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평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 8개 구군에서는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서 그 절차들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참여하신 이 대중소 유통업계와의 협약식이 있었고요. 행정 예고를 거쳤고 또 구군별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지난 2월부터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는 더 이상 마트에 갈 때 이번 주 일요일이 몇 번째 일요일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10년 동안 이제 시행을 해오던 거라서 이 평일로 전환하기가 쉽지 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일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마트 일요일 날 가시나요? 아니면 평일에 가시나요? 어떠시나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에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되도록이면 좀 주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실 거예요.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그러실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휴일 의무 휴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시민 불편이 너무 크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그 공휴일 의무 휴업 제도는 지난 2012년도에 골목 상권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법이 마련된 건데 지금 한 1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보면 유통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 등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경쟁자가 대형마트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우리 대구가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도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해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대구를 유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100주년이면 그 의미도 상당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이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졌고요. 대통령님 내외분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앱부터 이제 전국 3대 시장 이렇게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그 출발은 조선 중기 때부터 아마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100주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위치로 옮긴 게 1923년이기 때문에 100주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사실 시장 이상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근대 역사의 좀 현장이었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유통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환경 변화에 맞는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대구시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100년으로 나아가는 대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2월 8일이었죠. 대구 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전환해서 발행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간 많은 시민들께서 이 행복페이를 사용해오고 계셨는데 이렇게 대구로페이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걸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책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비 지원이 대폭 감소가 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행복페이 방식대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대구로 페이로 전환을 해서 대구로 앱에서만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우리만의 플랫폼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구로 페이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로페이 전환에 따른 혜택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 대구로 앱을 통한 기대 효과가 이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민간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보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한 50억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거대 IT 기업의 경우에 월 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들 대구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월 3만 원 수수료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거고 아마 택시 기사님들이 뭐 저희들 대구로를 제일 많이 홍보해주고 계시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구로와 연동한 지역사랑 상품권인 대구로 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7% 기본 7%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우리 택시 기사님들, 시민들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충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련 회사 들과 이제 은행하고 같이 이제 협업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이제 7월부터 대구로 페이를 발행을 할 거고요. 기존에 우리 행복페이를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대구로 페이에서 신규 가입 또 모바일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또 대구 행복페이에서 대구로 페이로 전환 동의를 하면 기존에 이제 행복페이에서 남아 있는 잔액 그 자녀분이 그대로 이제 대구로 페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대구로 페이는 대구로 가맹점 내에서만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요. 계속 저희가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현장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함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바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에 맞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안 부분도 반드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령층 분들에게는 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제 사용자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글씨도 좀 크게 만들고 또 이렇게 클릭하는 것도 좀 쉽게 이렇게 노령자 친화적인 앱으로 좀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맹점주 분들 입장에서도 이 대구로 환경이 민간 앱에 비해서 조금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대구로가 경쟁력 있는 지역 공공 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따끈따끈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입니다. 14년 만에 대구의 제2 국가산단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산업단지가 유치가 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확정된 국가산단이 100만 평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많은 기업들을 대구로 유치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 유치한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12개 기업에 4조 400억 원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땅이 이제 소진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기업 유치를 더 하려면 반드시 이제 제조 용지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산업 용지가 전체 756만 평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남아있는 잔여 제조 용지가 8% 정도, 62만 평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들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 그 정도가 되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국가산단 유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조사된 자료를 보면 이 제2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7조 4,400억 원의 직접 투자, 18조 6,3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또 2만 명 직접 고용, 6만 3천 명 고용 유발 효과, 이렇게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확실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 경제 50년 미래 번영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많은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우선 제2 국가산단의 특징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예, 지금 이번에 선정된 제2 국가산단은 달성군 화원읍 고라리, 또 옥포읍 간경리 일원에 한 100만 평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강하게 어필했던 거는 우리 지역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업종이라고 얘기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하고 로봇, 이거를 이제 융합한 저희가 스마트 모빌리티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이 산업단지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도시철도 1호선, 또 27년 개통 예정인 대구 산업선 철도 등등 해서 보시면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이고, 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 좋습니다. 사실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이 성서, 월배 이렇게 주거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공급에도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뭐 굉장히 특별히 더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선정된 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하기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님, 저희 시장님 면담 오셨을 때도 15개 국가산단 중에 제일 먼저 개발해서 완공되도록 하겠다. 이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 제2국가산단 유치 확정된 이후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업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번 달까지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2025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면 저희들 예상하건대는 아마 26년부터 보상, 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2030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8년부터는 저희들 기업을 실제로 유치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주제입니다. 지난달이었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지로 달성군 합인면 대평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전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작업은 사실은 지역에 굉장히 굉장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죠. 그동안 이전을 하느냐, 그 부지에서 확장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2월부터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 선정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두 군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어요. 북구의 팔달지구, 또 달성군 합인의 대평지구 이렇게 두 곳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 2달 동안 경제적 여건, 교통 개발 여건 등등등의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20개 평가 항목에 대해서 면밀한 현장 조사, 분석, 평가 이렇게 거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전문 평가단의 검증까지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달성군 합인 대평지구로 최종적으로 이전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새롭게 이전하는 부지가 한 84,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부지 한 2배 정도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주차난 비롯한 물류 흐름이 대폭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 종사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 지역을 좀 달성군을 배려하고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렇게 달성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지에 또 어떤 시설이 또 조성이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21세기형 첨단 농수축산물 유통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주로 이제 오프라인 위주의 경매 시장이었다면 온라인 기능도 좀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농수산물 위주에서 축산물을 추가해서 농수축산물 유통시장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거래소, 전자송품장, 빅데이터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스마트 물류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출하 품목 스케줄링이나 반입 배송 차량 관제 같은 물류 통합 시스템도 저희가 마련을 할 거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반가공 같은 이런 기능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급식 재료 공급센터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해서 정말 이렇게 이전을 하고 나면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정말 이거 잘한 사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막대한 사업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는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중에 우선 토지 비용 1,000억 원 정도는 달성군에서 사업 제안을 할 때 무상 제공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절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축비 3천억 원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건축비의 30% 정도인 900억 원, 이 국비를 저희가 농림부의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해서 900억 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저희가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 또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 또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국제교류 같은 부분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굉장히 많은 주한 대사님들께서 저희 시장님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해외 자매도시들과의 교류 이런 걸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 시민분들께서 직접적인 체감할 수 있는 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 200명 전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시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안중근 경제국장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